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여러분이 진짜 저희와 요 방송 전부터 함께 호흡을 해주시니까 썸네일 바꿔야 된다. 시장 분위기 바뀌었다.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에 맞게 보면서 시장이 하락한다. 다시 반전한다. 뭐 이런 거 이제 따라서 저희도 좀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의 호흡이겠죠. 자, 코스피가 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우리 오전까지 좋았잖아. 분위기 좋았잖아.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코스닥은 심지어 하락 반전했다가 그래도 0.27%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내일이 내마녀의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오늘이 내마녀의 날 전날 이제 2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슈에 영향을 받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상황 좀 알아보시죠. 자, 오늘 김장렬 본부장이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먼저 이건희 대표님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썸네일 하락 반전 분위기 바뀌었다. 왜 이렇게 했다가 뭐 다시 상승 반전하니까 뭔가 약간 흔들리는 코스닥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오늘은 롤러코스닥 뭐 이렇게 좀 머리를 계속해서 좀 짜낸 바빴습니다. 네. 대표님도 멘트상 뭔가 오늘 준비하신 게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좀 미리 작성하고 네. 좀 더현대에서 아이 쇼핑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급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게 급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2시부터 2시 5분 정도죠. 2시 한 5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선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원래 선물 오늘 좀 매수 중이었는데 매도로 급격하게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은 아침부터 팔고 있었겠는데 이제 현물 매도량은 좀 줄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2시에 왜 빠졌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시 이후부터 네.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이것 봐라 그런 2시 반부터는 예. 뭐 코스닥도 하락 반전했고. 호르무즈 네. 해협 관련된 이슈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기사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미 해군한테 뭐 유조선들 이제 그 호의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한쪽도 호의해 준 적이 없다. 지금 트럼프가 말한 지 며칠 됐잖아요. 이틀 됐는데 아직은 뭐 해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된 건데 다 알던 뉴스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군 호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해 주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핑계를 좀 삼은 것 같고요. 그 소식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만 보면 좀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랑 니케이랑 이게 다 봤더니 2시부터 같이 빠졌습니다. 네. 네, 같이 빠지긴 했는데 그럼 유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유가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핑계로 또 이제 같은 뉴스인데 지금 우리가 니케이보다 더 많은 폭이 조금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제가 찜찜했던 게 오후 1시쯤인가에 이제 현황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콜을 엄청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풋을 매수를 했어요. 물량을 자꾸 늘리더라고요.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을. 이게 그럼 아랫 방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또 한번 장난을 치려나 했더니 이제 결국엔 2시에 한번 장난을 한번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지금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선물 기준으로 한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한 1.5% 정도 상승 마감할 것 같고 코스닥이 근데 오늘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컸던 이유는 코스피 시장에 이제 빠진 폭을 이용해서 더 파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같이 얻어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스닥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코스닥이 지금 장중에 이거 이렇게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데 분봉 보면 이랬었거든요.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 정도 반등 나오는 정도 이렇게 지금
두 번 여기서 이제 여기 빠진 게 2시 8분 이때부터 쭉 밀린 겁니다. 예,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또 이제 코스닥 관련된 ETF들 오늘 또 그 관심이 다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죠? 어제 이제 선정이 돼서 코엑트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이제 코스피 액티브 ETF라고 하는 이제 두 종류가 상장을 하면서 관련돼서 지금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어제들 많이 사신 것 같고 오늘도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코스닥의 변동성을 키운 거는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조심해야 된다. 이게 ETF가 상장하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나와 버렸습니다. 안 나오길 바랬는데 PSK 홀딩스가 한 9% 이상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HPSP, 뭐 파크 시스템즈, 뭐 솔브레인, 리노공업, 뭐 TFE 이런 거 빼고는 지금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도 한 4% 가까이 빠졌고 이건 코스닥은 아니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거죠. 반도체 소부장들이 나홀로 신고가를 낼 이유는 없죠 지금. 예, 그럼 수급밖에 없는데 수급으로만 올리기에는 지금 조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불안감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흔들지는 몰랐는데 오늘도 흔드네요. 네. 아마 내일 정도는 좀 마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가 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84불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뉴스는 뭐 사실상 그닥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 걸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대표님 말씀은 2시 부근부터 해서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수급 이슈가 좀 있었고 내일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뭐 그런 이벤트, 수급적인 이벤트.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슈가 미국 해군의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에 대한 호위 거부 보도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니케이도 봤더니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액티브 ETF 보면 사실 오늘 코스닥이 장 초반 강할 때도 시총 상위 종목이 강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밑단에 있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펩트론 제외하고는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오늘 2시 반 이후에 이제 흔들렸던 시장, 지금도 사실은 뭐 이어지고 있지만 약간은 반등을 하고 있다. 뭐 마감을 앞두고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방송 중 하다가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아까 지금 뭐 호르무즈 뭐 호의를 했느니 말했느니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란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다. 휴전을 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휴전 없다.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기전에 대비해가지고 그건지 이제 국방비를 특별 증액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쁘게 변화하면 그렇게 많이 내죠. 근데 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유가인데 유가가 특별히 움직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튄다든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얘기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 이거는 예상보다 안 나올 수는 없다.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이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조금이나마 오버하면은 이제는 때려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 오버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좋다 그랬지 딴 데까지 좋다 그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미국, 캐나다의 조선 관련되는 거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맞아요. 나왔었죠. 네네네. 왜냐하면 독일이 그 폭스바겐이 좀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한국이 먹는 거 아니냐. 그 조선주도 그래서 많이 달렸던 거 아니에요? 뒤에 꼬리를 어떻게 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확인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대 심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뉴스 플로우가 이상하면은 조금 바로 다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는 또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증권주 거래가 많이 되는 거니까. 근데 증권주가 거래가 많이 되긴 하는데 우리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가 언제죠? 2월 20 며칠 나가고 비교해 볼까요? 코덱스 증권 봅시다.
증권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많이 올라가는 거 맞는데 이거 올라갔잖아요. 2752 했는데 이 보세요. 우리 저기 2월 말에 떨어지기 전에 28 이렇게까지 28 정도 갔었을 겁니다. 29 이렇게 갔으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올라오는 폭은 증권은 괜찮았죠. 그래도 왜냐면 거래가 많이 되니까 파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넘버로 지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나간 1월달, 2월달, 1분기 끝나면 3월달 남겨놨는데 넘버로 지키는 건 반도체 가격 올라간 거,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 거 이거 하고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됐다는 거는 2월달보다 3월달에 더 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넘버로 지키는 건 확실한 건 증권하고 반도체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잘 말씀하셨는데 코덱스에서 코스닥에서의 그 ETF는 네. 어제 무려 9천억이 들어왔다는데 네네. 양 합해서 놀란 거는 삼성 그 펀드에서의 진짜 액티브답게 시총에 비례돼서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 진짜 액티브하게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제 말씀 성호전자, 뭐 네. 큐리언트. 네. 근데 그거는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근데 그거를 8%씩 때려 박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도 그 못지않게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건 오바였죠. 그건 오바였죠. 어제 폭등한 거는 이상되는데 오늘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는 오늘 따라갔으면 15% 20% 빠졌을걸요. 꼭다리 달고 내려온 게 아까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59,000원이니까 거의 뭐 또 20몇 어저께 오늘 사이 30몇 프로 올라갔는데 이 올라갔을 때 제가 그 성호전자를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가 요때 2월 중순인데 2월 중순 2월 후반인데 요때인데 맞아요, 이때는 PER이 40배였어요. 이 이상 되는 PER이 지금 얼마냐? 어저께 하고 오늘 올라갔을 때 이거는 80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런 성호전자나 이제 뭐 일부 성호하이텍이나 뭐 급등했던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급등했던 종목, IT센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간접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잖아요. 지금 이게 그 사모 펀드가 아니라 공모 펀드를 상장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법적으로 한 종목을 10% 이상 못 담아요. 근데 비중이 10%가 넘어가겠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8%를 담았는데 10%를 넘어가 버리면 팔아야 됩니다. 일정량을 무조건 덜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EWY 관련돼서 뭐 한 종목당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네. 25%가 넘어가니까 그걸 팔아야 되는 네. 것처럼 리밸런싱했다. 예, 네. 리밸런싱이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 잘못하면 리밸런싱 걸려서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 달 지난 게 아니고 바로 하자마자 이틀 동안에 40% 올라가면은 그렇죠. 8% 7% 걸린 종목이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호하고 이건데 그 어저께는 오케이. 근데 이제 오늘까지 올라갈 때 떠나가면은 그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걸 유지되기 어렵다는 걸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일쯤은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또 미리 파는 거죠. 그런 이슈가 리밸런싱이 예, 이게 예, 이틀째 이렇게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리밸런싱에 대한 생각도 또 할 타이밍이다. 어제 본부장님께서 그 ETF에 1조 이상의 금액이 좀 의미 있게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관심으로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좀 의미 있게 오버된 오늘 오전까지의 시세는 좀 오버된 그러니까 측면이 이게 뭐냐면 있다. 삼성 펀드가 이슈라기보다는 저쪽에 타임폴리오는 그 시가총액을 시총으로. 많이 고려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오버돼서 리밸런싱을 바로 해야 되는 종목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은 액티브하게 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앞에 5%, 6%, 7% 되는 종목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개를 얘기한 거고 그게 어저께에서 오늘 아침에도 올랐기 때문에 그게 약간 다른 외부적인 이슈가 나오면 이거 그것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내믹성을 엄청나게 변동성을 키우는 바로 그 예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그렇게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반도체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 삼성하이닉스에 몰리면 다른 종목을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넘버 확인된 건 증권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에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권, 삼전, 하이닉스 뿐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일단은
마감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1.4% 상승 5609.95로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0.07% 하락 1136.83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5746선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일 이평선 오늘 회복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 속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 나눈 것처럼 2시 이후 2시 반부터 해서 급격한 좀 변동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 어떤 수급적인 이슈 이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그래서 지금 요거 마감 상황을 보면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20일 이평선 회복 요거 약간 좋았다 말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내일 그렇죠. 그 동시만기까지 가면 요거 지나면 뭐 외국인 찐 수급 들어오나 뭐 이런 관점까지 좀 확장시켜 본다면 아니면 내일의 변동성까지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떤 거 좀 포착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요즘에 보통 만기일 근처에는 별로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당일 날은 그닥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당일은 예, 보통 이제 뭐 그 현물 이제 3월물 옵션은 조금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포지션은 롤오버를 하거나 다음 차월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은 지금 오늘 2시에 갑자기 이렇게 흔들어서 그렇지 너무 평온했잖아요. 제가 오늘 멘트가 오늘은 평온한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 2시에 갑자기 이제 흔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 최근에 봤던 변동성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굉장히 양호한 거고 지금 삼성전자는 20일 위에 안착을 했고요. 지수는 20일 위에 안착을 살짝 못했어요. 네. 네, 살짝 못했는데 일단은 저는 코스피는 내일 중으로라도 한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거나 5,780 정도 선까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중동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근데 그때 기준은 뭘 보셔야 되냐면 뉴스는 이렇게 뭐 별 뉴스가 다 나올 거예요. 이제 기자들이나 이제 언론의 습성은 좀 자극적이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얼른 쓰죠. 예, 조회수 막 늘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클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치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냥 유가만 보면 됩니다. 유가만. 예. 사실 오늘 아침에도 예. 유가만 보면서 유가는 80달러대 그래도 유지를 했네. 그쵸, 예. 이것도 그래서- 좀 안도를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막 흔들길래 제가 유가 차트를 다시 봤더니 네. 유가는 거의 뭐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뻥카이거나 뭐 그냥 거짓부렁 뭐 이런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이미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그걸 핑계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장난을 칠 수는 있죠. 예, 특히 이제 만기 근처가 되면 위아래로 흔들어 줘야지 양쪽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요. 예, 그래서 특이한 거는 그러면 이제 콜 매수를 안 하고 뭐 이제 풋 매수를 안 하고 풋 매수 물량을 적어요. 콜 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그냥 시간 가치를 먹겠다는 거거든요. 내일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 시간 가치를 좀 먹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게 아마 원월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조금 쉽게. 3월 만기물이 아니라 4월 달 거로 샀을 수도 있어요. 3개월 전 거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 뭐 그다음에 4, 5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5월 달 물릴 수도 있고 뭐 4월 물릴 수도 있으니까 내일 당장의 만기 때문에 흔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매도를 많이 한다는 거는 포지션 잡을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거래할 때 보면 구조를 짤 때 콜 매도, 풋 매도를 걸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움직이면 아까 시간 가치라 그랬는데 옵션은 한 달짜리예요. 보통 만기가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지수에 맞춰서 연동돼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시간 가치가 빠집니다. 시간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빼기 위해서 박스권을 만들면 시간 가치로만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조를 아마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닥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채팅창에서 이제 뭐 이게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제 간단한 말로 예. 외인들의 개미 털기 아니냐. 뭐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예. 내일의 우리의 선택은 그 다음에 네. 어떤 추세적인 예측은 좀 힘들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그래서 네. 지금 뭐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펀더멘탈 좋은 회사는 뭐 털리지 않아야 된다. 숫자로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증권주 뭐 그다음에 은행주들도 좋았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20일 위에 안착을 다 했죠.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좀 크긴 했는데 하이닉스도 20일 위에 무난하게 안착하고 11선 위에 안착하려다가 좀 실패했어요. 예, 그 정도니까 지금은 삼전 하이닉스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오라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따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라클 실적 발표가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시간에 상승하는 의미를 보면 결국엔 이제 우리가 이제 AI 관련돼서 사모대출 관련된 위험성 이게 발목을 잡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사모대출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첫 번째 1번 타자가 오라클이었죠. 그때 블루아울도 같이 관련이 돼 있었고 블루아울이 투자 철회를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여전히 이게 오히려 AI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 그다음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더라도 돈만 벌면 괜찮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오라클만 그런 게 아니라 메타가 옛날에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채권 발행한다고. 예, 근데 메타도 수익이 잘 나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결국엔 숫자로 보여주면 다 된다. 근데 이제 그걸 보여줬죠, 두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되면 뭐 우리 반도체 업황은 굳이 나쁠 게 없죠. 앞에 쉬었다니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고 아마존도 이제 채권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아마존도 돈이 떨어지니까 채권 발행을 하는 거죠. 돈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결국엔 채권 발행해서 뭐 할까 하면 결국엔 반도체 사고 그다음에 발전 설비 짓고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뭐 전력기기, 뭐 그 외에 이제 발전 관련된 뭐 원전도 지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좀 무거워졌죠. 흔들면서 그런 쪽도 이제 좀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이었고 본부장님도 시장 포인트 얘기 좀 하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호르무즈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올 거잖아요. 사실 간밤에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호의를 했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그걸 삭제했고 뭐 백악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고 뭐 호르무즈 기뢰 제거하다면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을 하겠다라는 또 트럼프 대통령 쪽의 입장이 있어. 뭐 그러니까 너무 이런 뉴스들은 많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오전까지의 우리의 기조는 그래서 유가만 안 흔들리면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영향이 더 컸던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시장 포인트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호르무즈건 뭐 네. 누가 죽었냐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우리가 정보를 특별히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부터 예측한 것도 들은 맞아요. 것도 아니고 얘기하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 두 번을 했는지 이 많은 것만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고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100불 넘어가니까 위기감이 와죠. 주시장에 위기감이 왔고 그다음 트럼프가 타코가 됐던 뭐가 됐던 액션을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게 반복된다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전보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다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7%, 10%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주에 5% 이렇게 3% 이렇게 오늘도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의미를 찾아보지 맙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야욕인지 만용인지를 모르지만 사람들이 있다고 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건데 1주가 갈지 2주가 갈지는 전황을 봐야 되지만 그쵸. 전황에 그 나오는 노이즈나 그 뉴스가 어떤 게 맞을지 우리가 말씀이 드릴 게 없으니까 그 논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라클하고 아까 아마존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오라클하고 아마존 그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았고 필요하면 제가 뭐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아마존도 사채 발행하는데 2.5배 왔거든요. 그러니까 1,250억 달러.
그러니까 원래 하려는 건 그보다 2.5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2.5배가 들어왔어요. 인기가 엄청 많았다는 예,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오라클의 그것도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나왔고 당장의 다음 분기라든지 전망도 좋게 나왔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오늘 장중에 우리가 5,780 정도 갔나요? 아마 이거 있잖아요. 이걸 좀 보수 말씀드리면 장중에 이제 장중 5,780 갔죠. 5780 정도 갔을 텐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 내성이 생긴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거 잘 활용하는데 다울투자주가 차 한 잔에 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쓰는데 인용을 좀 보시면, 많이 자료 보죠. 타코가 안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이거 주가 계속 터치하겠죠. 작년에 8.5배까지 갔다가 이게 8.9배까지 한 달 만에 한 달 걸려서 8.5배까지 내려간 게 슬금슬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그리프 저기 파워포인트 페이지 20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20페이지 제 거 보시면은 아니고. 예. 볼게요. 작년 4월달에 우리 뭡니까 캐리프 우리 그 이슈 때문에 관세 때문에 엄청 빠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대한민국 코스피가 8.5배 정도였어요. 8.5배 정도. 그리고 그것이 타코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 달 5월달 가서 8.9배로 올라갔거든요. 8.9배로 올라갔는데 지금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려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피의 EPS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더 잘 나오는 거 봤을 때는 2월 말에 있었던 코스피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650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650이니까 곱하기 10배 하면 6,500이고요. 0.9배를 하면은 그게 5,000 얼마 나오는 거잖아요. 5,900 나올 겁니다. 0.89배 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5,700하고 5,800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한 달 걸렸는데 지금은 전환이 너무 난리치니까 그렇죠. 1, 2주 만에 8배 초반까지 갔다가 5,059 그렇죠? 5,050까지 가다가 바로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결국은 지금 안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장중에 5,800까지 갔잖아요. 내려온 것이 지금의 8.8배 정도니까 타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기대한 심리를 가지고 주가가 지금 안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이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고요. 네. 타코가 안 일어난다. 진짜 일파만파다. 그러면 주가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5,500, 5,200, 5,200, 5,500은 5,200, 5,500은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타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과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보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도 봐야 되는데. 자료 죄송한데. 같이 그 네네. 자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띄워주세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다 볼까요? 연결이 예. 지금 약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6,500 네. 얼마라고? PER 10배. 10배. 650이니까. 그쵸. 650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85, 40, 88에 85, 40, 68에 40이니까 5,200이에요. 5,200. 8배가 5,200이기 때문에 5,000 깨진다는 건 7.78배로 떨어지는 거고 금융위기급으로 간다는 전제 비슷하게 우르륵 갈 때가 이제 5,000을 깨지는 거라서 우리가 5,000을 두 번 트라이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거는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유가가 다시 100불을 간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시 또 5,000을 깨느냐 이런 시츄에이션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건 됐는데 물론 이제 9배, 9배, 10배 가는 데 있어갖고 뭐로 가느냐 이거지. 근데 이제 9배 가는 거는 그렇도록 갈 수는 있어요. 9배 가는 게. 9배가 얼마냐? 그게 5,900이라고. 그럼 작년도 4월달, 5월달에 어떻게 했느냐? 8.34배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한 달 걸려서 8.45배 하던 것이 8.9배로 갔는데 우리는 저항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 8배 초반까지 가다가 다시 8.8배까지 가다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롤러코스터가 정신없다고 하지만 과거 트렌드를 보면 타코야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코에 대한 기대감은 사람들이 반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8배 밑으로 갈 가능성은 유가가 다시 100불을 간다 쳐도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고 완전히 이게 100불이 아니고 이제는 120불, 130불 6개월 가고 이스라엘로 남하려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되면은 그러면 진짜 한 7.5배, 7.7배 가는 금융위기 7배하고 그다음에 이게 타코 나오기 전에 8배하고 어느 중간 사이에 있는 것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 리스크를 안아보려고 했던 것이 이 4천 후반, 중반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리얼리스트에 본다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항복을 하든지 항복 아니 항복 꼴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40불, 150 가면 건드릴 것 같아요?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데 처음으로 체면이 있고 하니까 이란도 뭐 이렇게 뻗당기고 있지만 자기네들도 나중에 살아남으니까 결국은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이에 가장 리스크 팩터가 많다고 하는 한국하고 일본이 이런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건 넘버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한 반도체하고 증권주를 디립다 그나마 낮을 때 사는 게 최고였던 거고 혹시 위에서 빠지더라도 버티고 있으면은 나중에 올라오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 하이닉스가 9,800 거의 96만 원 가다가 빠지더라도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타코의 그 레인지에서 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관련 뉴스는 너무 많고 잘 모르겠고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변동성이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8배 초반에서 8배 후반 고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요 상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유가 $100고 이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확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반도체 얘기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어제 장 마감하고도 이제 자사주 소각 네, 이게 삼성전자와 SK죠. 네, 정확히 말하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게 오늘 주가에도 본장에도 좀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좀 평가를 하세요. SK는 SK가 네네, 자사주한 건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다이렉트 이슈는 아니고 삼성전자. SK도 좀 올랐죠? 그렇죠? 아까 오전에 한 4~5% 오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하는 그 자사주는 아마 비중으로 따지면 한 몇 프로 아주 크진 않지만 있을 겁니다. 프라미스한 걸 한 거니까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이제 하이닉 삼성전자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주가가 20만 원 이하에서는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온 김에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은 너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나 기대치는요. 1분기 40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게 컨센서스화 된 것 같습니다. 기관사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0조. 하이닉스는 30조 초반에서 30조 중반에 올라오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고 요거 BNK 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거 잠깐 볼까요? 이건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주셔야 되는데 워드 파일 그 폰트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작게 했더라고. 지금 15포인트 해달라 해서 15포인트를 연결이 했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아쉽지만 본부장님께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네,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싶은데. BNK에서 나온 목표 리포트가 나오는데 네. 목표 주가가 25만 원입니다. 이게 25만 원? 그저 목표가 20만 원이야. 25만 원. 많이 올렸잖아요. 이익 전망은 196조. 컨센보다 높아지지 않았나요? 1분기에도 그 38조니까 1분 괜찮은데 이분은 2분기가 엄청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1분기가 시작이 아니고 2분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2분기는 한 55조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평균 196조. 이 얘기는 3분기 넘어가면서는 약간 슬로우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목표 주가 25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돈을 못 벌었죠. 삼성전자가. 올해 한 196조, 200조 나오면은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닌데 ROE가 33% 정도 나옵니다. 33%.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은요. 증가를 안 하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본부장님 그 자료 같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저희가 노트북 한번 바꿔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오늘 시황 정리를 한번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제건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네네. 오늘 화면 잠깐 시황을 볼까요?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중동 전쟁 트럼프 타코 가능성은 증가. 예, 이건 증가해서 올랐죠 최근에. 이 국제 유가 하락으로 불안감 해소 여기 제가 물음표를 냈어요. 물음표? 물음표를 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오전에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 한 1시 정도에 만든 건데. 느낌표를 찍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단기 이벤트 해소 국면 진입 이거 코스닥이거든요. 해소 국면이 될까? 그랬더니 차익 실현 매물 나오죠. 예. 근데 여기는 물음표 안 찍었죠. 3차 상법 개정 효과는 반영은 본격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은 별로 이슈가 없어서 아침에는 하이닉스보다 좀 더 올라간 정도 그쵸. 이 정도였다라고 보면 오히려 주 SK도 차익 실현 많이 나왔고 최근에 많이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KCC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군데가 있죠. 그쪽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SK, 뭐 KCC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지주사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또 자사주 많은 쪽을 계속 관심을 갖겠죠. 어딜까요? 자사주. KCC 말고? 예, 자사주 많은데 증권주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집권주. 예, 저는 아직도 신영과 부국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신영과 부국. 아직 액션이 없네요. 자사주 얘기만 나오면 이제 신영 부국 얘기 신영은 나오는데 52%가 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말도 안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꼼수 경영은 소각하면 본인들 지분도 올라갈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이 아까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증권주는 대형주 사시는 게 맞는데 그 소각 이슈로는 아마 그것까지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을 이제 점차 호르무즈에서 원래 기업의 본질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유가 흐름 그러니까 항상 뭐 무슨 뉴스 나오면 결과가 유가거든요. 유가 보시면서 유가가 흔들리지 않으면 본인들도 안 흔들리시는 게 맞다. 뭐 이쪽 관련된 뉴스 나왔을 때 왜냐하면 서로 거짓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전쟁 중에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할 때 누가 바른 생활로 전쟁할 수 없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뉴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가 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만의 이슈들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증권주 짚어주셨고 뭐 신용 부국 자사주가 좀 많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오늘 증권주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많아지는 이슈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10% 넘게 올랐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사주 소각한다고 그렇죠. 발표는 네. 했었고 그 스페이스X에 대한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네. 나스닥 100에 뭐 조기 편입한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 예, 있었어요. 상장도 안 했는데 무슨 편입 얘기가 근데 미국 시장부터 좀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던 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이슈가 있었다.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을 타진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있다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관련된 주가가 좀 갔던 부분이 있고요. 자. 대표님 또 어떤 업종별로 또 예, 그리고 특징적인 지금 부분들? 보면 통신주들이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뭐 일부 종목들 상한가 가고 막 그랬는데 좀 보시면 RFHIC 뭐 대한광통신 계속 예, 갑니다. 솔리드라는 종목과 KMW 이런 종목들은 다 상한가 갔어요. 네. 와우. 굉장합니다. 예. 이게 어차피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RFHIC는 약간 방산도 같이 엮여서 올라오고 있었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 6G가 조기 도입된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IT 관련된 것들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거 저희가 좀 여기저기 거 막 보는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이제 5G 끝단에서 5G도 지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6G 초입 국면에 있는 우리가 5G도 안 해보면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6G도 가기 전 단계, 그 단계에 지금 뭔가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미국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GTC가 열리니까 그거 관련해서 광통신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투자를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 네.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기대감부터 그다음에 AI가 확산되면 결국에는 통신이 더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이 장비주들 날랐습니다. 특히 진짜 이제 날라갔네요. 날라갔어요. 이쪽이 좀 세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거래 터져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며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이슈가 금방 죽진 않겠죠.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징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뽑았는데 이제 여기는 가이던스 상향 중이다. 이거 이제 저도 보고서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가이던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가 미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 이게 근데 사실은 하나오션 잠수함까지 같이 엮이면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반등 나왔는데 문제는 도로 거의 다 밀렸죠. 윗골이 많이 달았습니다. 요게 좀 특이한데 삼양식품이 오늘 급등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몇 프로 올랐어요?
삼양식품이 오늘 예. 급등을 했습니까? 예,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나 10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아마 10% 아, 미만? 8%대 예, 8%면 상승으로 뭐요? 마무리됐네요. 오늘 같은 장 네. 8%면 급등이죠. 100만 원 밑으로 빠지니까 저가 매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필리핀 SNR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프랜차이즈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인데 여기랑 파트너십 맺어서 뭐 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저가 매수. 저가 매수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종목은 프로티나가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항체 신약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그 우리가 펩트론이 같이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본계약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평가 계약 이런 거 맺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27개월 동안 프로젝트 진행해서 너희들 항체 전달 물질이 좋으면 우리가 가져다 쓸게 에피스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올해 6월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갑자기 반영이 됐다. 네. 프로티나. 예, 뭐 이렇게 프로티나까지. 근데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은. 예. 거의 반토막 그러게요. 났었어요. 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도 있고 삼양식품이 대표적이고 여기까지 듣고 본부장님 갔다가 또 대표님께 오래 걸렸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하죠. 연결된 거죠. 네, 이게 됐네요. 같이 볼 수 있죠. 네. 네, 봅시다. 그 BNK에서 나온 그거 실적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올해가 196조로 예상보다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OE가 얼마 나오냐면 작년, 재작년에 한 자리였다가 올해 33%입니다. 보이시죠? 크게 하니까 좋네. 아, 그런데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증가를 안 해요. 내년에 200조.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200조밖에 안 되라기보다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인 거죠. 성향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이분은. 알 수 없다라고. 네, 근데 이분은 상대적으로 뭐 개인적인 신상을 밝히는 건 아니지만 꽤 연배가 높으신 분이에요. 오래 하셨고,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196조인데 내년에도 200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ROE가 푹 떨어집니다. ROE가 26%, ROE가 확 떨어진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7년에 와서는 아니 갑자기 130조야. 그럼 얼마죠? 200조에서 130조면 28년도에. 28년도에. 그러니까 28년도 예측을 굳이 했어요. 예, 예. 28년 예측 굳이 하셨다고. 근데 27년보다도 27이 14. 그러니까 30% 이상 빠지는 거죠. 40% 이렇게 빠지니까 ROE가 올해 200조일 때에 33%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토막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6년 내년도에는 똑같이 가다가 내후년도에 30% 35% 빠져도 ROE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많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 지속적인 ROE라는 숫자는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보통 한 5년을 묶어서 보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애널리스트나 외국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잡으면 ROE가 평균 얼마나 19% 나와요. 그러면 PBR이라는 숫자는 ROE 나누기 COE예요. COE는 우리가 돈을 줄 때, 내가 투자할 때 최소한 나한테 이 정도 리턴해줘야 되고 요구하는 수익률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보통 10%야. 삼성이 대표인데 우리가 리스크가 커지면 이게 12% 올라가고요. 리스크가 안정이 되면 한 8% 내려간 적 없는 것 같아. 그 10% 하면은 심플하게 ROE 나오는 거 COE 10% 나누면 1.9배 정도 주는 거예요. 근데 1.9배가 삼성전자가 올해 하고 사업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나 내후년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가다가 멈추다가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밸류는 올라가겠지. 해가 바뀔 때마다. 그럼 내년도 내후년도에다가 요거를 때리면 22만 원에서 2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심플하게 올해 기준으로 25,000원 EPS에 10배 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10배 정도까지는 아주 이상한 악유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내후년도 내려가는 건 모르겠고 일단 올해 내년 좋잖아. 내년 10배 줄 수 있어? 그럼 10배 해가지고 25만 원 한 거고 이걸 ROE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분이 한 예측을 보수적인 예측을 충분히 보수적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21만 원에서 25만 원 볼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싼 거죠 지금도. 그러면 싼 거죠. 그러면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가 여기까지 가는 데는 논스톱으로 안 가고 가다 말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이 COE가 만약에 몇 프로가 좋아지면은 이게 내려가겠죠. 그쵸. 9.5나 아니면 내후년도 내려간다고 이건 이 아저씨고 외국계는 올리죠. 내년도 250, 300조 내후년도 뭐 이렇게 내후년 거 안 하고 하면 이게 ROE가 40%한 게 10%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ROE가 30% 나오면 PBR이 3배 되는 거예요. 네. 그 3배 때리면 30만 원, 3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시고 외국인은 거기에 우리말보다는 외국 애널리스트 말을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걔네들도 한 20%는 굉장히 트레이딩을 해요. 그 주가가 더럽게 빠졌을 때 16만 원 가면은 너무 싼 거야. 왜? 22만 원 잡더라도 16만 원, 17만 원 때는 먹는 게 20%잖아요. 들어오는 거고 20만 원 근처할 때는 30만 원 부른 친구 있는데 걔는 좀 과하게 부른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00조? 그러면 20만 원 넘어가면 주저하는 거고 그때가 걸린 게 2월 27일이었다. 돌이켜보면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고 다시 아까 못 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까 그래프 요거죠. 작년에 8.5배일 때까지 갔다가 탁호를 하면서 관세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하면서 8.9배로 갔다 했잖아요. 우리가 8배 갔을 때가 5,050, 5,200이 8배 초반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9배 정도 가면 5,900이고 8.89배 하면은 그게 5,700, 8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동안 간 거 우리는 1, 2주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더 없지. 그리고 뒤늦게 올라가다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급했지만 내려가는 것도 급하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심플. 변동성은 이제 좀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그게 중요하죠. 예, 줄어들면서 좀 지루한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여기 첫 방송,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 방송할 때, 그때 이제 한참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금요일이, 그 주죠, 이제 2월 마지막 주 정도 됐을 때, 마지막 주에 제가 여기 이제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이랑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 좀 나와주는 게 맞다. 삼성전자? 예. 그래야 되는데 안 쉬고 그냥 바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핑계 삼아서 또 이제 전쟁 터지고 하니까 또 여기 16만 원대까지 빠졌던 건데 그러면 결국엔 그럼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20만 원대 정도 가면 또 실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좀 재미 없어지는 구간이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옆으로 기어야 되는 그러면서 위아래로 뭐 19만 원까지 빠졌다가 또 21만 원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20만 원 근처 가면 또 빠지고 뭐 이런 이게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27년도 전망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27년도 상반기까지의 전망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가이던스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치고 올리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실적에 따라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하겠죠. 예, 아직은 근데 뭐 반도체 수출 보니까 뭐 엄청나게 나왔던데 3월달에 그런 걸 2월달이죠. 2월달에 엄청나게 수출 실적이 나온 걸로 보면 뭐 일단 1분기 실적은 그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분기 실적이 아까 40조, 35조 그렇죠. 삼성하이닉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오면서 네. 4월 달에 네, 그렇죠. 가서 실제 나오고 컨퍼런스 할 때 2분기는 상당히 좋아. 40에서 한 50 몇 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 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기 전에 매크로가 좀 안정이 확실히 되면은 그 탄력이 많이 받는 거고 매크로가 갑자기 또 4월 달 가서 이상하게 되면은 그 탄력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탄력을 덜 받으면 돈은 있어 우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돼? 코스닥이건 뭐 소부장이건 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동성이 뒷받쳐지고 ETF 하면 거기서 놀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 놀라고 하는데 남 똑같기 때문에 이미 이격도가 확 벌어진 거는 이격도가 벌어져서 이틀 갈 때는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익 IPS 볼까요? 이게 리포트 나와서 말씀드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원익 IPS가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좀 빠졌겠죠? 아마 네. 12만 원 정도 아까 본 것 같은데 많이 왔습니다. 원익 원익 IPS IPS 4%. 예, 4%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아까는 12만 원 정도였는데 많이 빠졌어요. 12만 원. 12만 원. 12만 12만 원인가요? 원. 예. 네. 그저께 어저께 많이 올랐죠. 보시면 리포트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TP 16만 원. 잠깐 봐요. 10월 말에 이분의 목표 주가가 7만 3천 원이었어요. 네. 11월, 12월, 1, 2.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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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월, 1월, 2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비슷한 거죠. 네. 요 4개월 동안에 목표 주가가 지금 7만 원 예, 2배. 이분이 커버를 안 한 게 아니야. 커버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업데이트를 이제 했는데 목표 주가가 이렇게 16만 원을 불렀어요. 이 심리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익이 3배는데 올해. 그리고 여기 뭐 삼성전자, 평택이고 하이닉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오래간만에 했잖아요. 그리고 보여줄게.
주가 이렇게 됐거든요. 오, 이게 PER이거든. 네. 역대 PER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시죠? 40배, 50배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오려고 이 격도가 벌어졌는데 애널리스트 포트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등 부담이 그거 나와서 있지만 안 돼. 제가 오전에 나왔으면 이거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저런 단기 급등의 부담이 있지만이라고 들어가 있는 장비주들 리포트가 많아요. 많지.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가격의 목표가를 상향시키려는 근거를 만들기는 하는데 PER이 40배면요. 40배가 아니라 50배 넘어가. 네, 그러니까 40배, 50배 이렇게 가려면 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장비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한미 반도체처럼 영업이익률이 48%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도 40배가 가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원익 IPS는 제가 알기로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거든요, 영업이익률. 그러면 조금 많이 급하게 올린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코스닥 ETF 수급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서 장비주들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올라갈 때는 기계 안 들려요, 귀에. 욕만 하죠. 쟤 또 왜 저러니 뭐 이러면서 공매도 세력이다 막 이러고 막 그러죠. 예. 그럴 수 있다. 좀 쉬어갈 국면이 좀 나왔다. 근데 이제 코스닥 뭐 원익 IPS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40배, 50배, 그러니까 코스닥이 최근에 좀 수급이 쏠렸었고 상대적으로 약간은 굳건했었고 특히 반도체 뭐 소부장 쪽으로도 좀 쏠리는 감이 있었고 특히나 액티브 ETF 뭐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있죠, 다들 좀 있죠. 예측이 됐던 상황들 아닌가요? 코스닥의 뭐 실적 대비한 주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쪽이 그나마 장비단이에요. 장비 소재단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섹터들은 뭐 화장품 정도. 숫자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면서 이거를 뭐 싸다 비싸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룹이 많이 없죠. 바이오도 그게 안 되고 사실은 성장 가치만 보고 들어가는 거고 로봇은 계산이 되나요? 근데 2차 전지, 안 되죠. 바이오, 뭐 2차 로봇, 전지도- 소부장이 네. 다 비슷한. 근데 2차 전지는 어. 계산은 되지만 이제 계산되는 영역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흑자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계산해 보면 너무 비싸요. 아직도.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숫자에 기반된 건 장비주밖에 없죠. 그리고 전방 산업이 좋고 그래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빠지느냐 좀 쉬었다 가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밸류가 싸지려면 부담을 없애려면 가이던스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더 발주를 받을 것 같다라는 게 명확해지면 저게 이제 합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한 30배, 20배로 떨어지면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를 어느 순간 따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뒤집다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염두를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밸류를 하는 방법이 이 회사가 과거에 받던 밸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고객이 더 늘어났어요.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말고 다른 TSMC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레이팅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뭐가 도와줘서 밸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원익 IPS는 아까 40배인데 사실은 한미반도체는 지금 50배, 60배 가는데 내년도 기준으로 떨어지죠. 네. 이게 차이는 뭐냐면 원익 IPS는 마진이 10%밖에 안 나와요. 20%도 아니야. 그죠. 저거는 이제 10%가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저기는 이제 40%, 50%니까 그런 질적인 달라지는 게 있는 걸 볼 때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저스티피케이션이 잘 안 돼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코롱 인더 기억나시죠? 어저께 NDR 후기에 가서 이런 주식이 밸류가 싸요. 밸류가 싸다고. 근데 이거 오늘 같은 거 안 빠졌을 거예요. 잘 예를 들어서 밸류가 14배, 15배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밀리려다가도 이거 다시 들어가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하는 게 많아. 오늘 급등했네요. 뭐 타이어 코드. 그럼 타이어 코드 하면 타이어 코드는 뭐고, 그 다음에 코롱 스포츠는 뭐고, 아라미드는 뭐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내려갈 때 산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간단하게 원익 IPS가 편한 거고 주성이 편한 거죠. 네, 이걸 제가 3만 원대 추천하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한 개만 말씀드리면 이것만 볼게요. 그러면 타이어 코드는 뭐냐? 타이어에 뭐 코드를 입히나? 타이어 내부를 그러니까 내부의 뼈대예요. 타이어를 유지하는 거, 타이어 형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있고 아라미드는 그 강도를 높이는 합성 섬유예요. 이런 건데 얘네만 하는 건 아니고 코롱 인더는 사실은 아라미드에서 1등이고
카요 코드는 효성 첨단 소재가 네.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이 회사가 어떻게 된다? 턴어라운드 된다.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는 순간에 이 밸류가 싸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엄청 올랐는데 어. PBR 0.5배입니다. PBR이 낮고 PBR이 낮고 PER은 10배. 10배, 내년 기준 1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하고 나의 차별을 느낀다는. 왜? 코스닥 전체적으로 PER이 지금 40배 정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회사 자체가 과거랑 바뀌었는가를 확실히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아니면 싸는 게 못 싸느냐. 글로벌 피어 있죠. 글로벌 피어하고 비교했을 때 쌈은 괜찮아요. 근데 장비주는 글로벌 피어라고 해봤자 미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좀 비싸거든요. 그거하고 견줘서 우리가 싼 게 별로 없어요. 비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질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면 조심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삼성도 10배 넘어가고 하이닉스 8배 넘어가고 뭐 장비도 이것저것 다 오르는데 다 올라가서 가고 나서 나중에 갈 거 없을 것 같다. 그럼 갈 거 없는 게 맞는 거야. 그때 갈 거 없는 거 맞다고 얘기하고 손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삼성전자 싸니까, 하이닉스 싸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주식이 똑같이 맨날 올라가느냐? 삼성과 타임폴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정신없는 장이 이거는 사실은요. 전쟁이 끝나도 코스닥에 관련된 주식은 우리나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ETF 자금이 있기 때문에 외국이란 말은 적지 않겠습니다만 변동은 그렇게 잦아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잦아들어도.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코스피 쪽으로는 조금 잦아들고 코스닥은 어쩌면 조금 덜 잦아들 수 있다라는 말씀. 이 변동성 얘기를 시장에서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도 하고 뭐 도파민장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스트레스 좀 풀고 가겠습니다. 매콤한 거 좀 들어왔습니다. 한 입씩 드시고 가실까요? 만찜남 고추 잡채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2+1 최초 구성입니다. 35,900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인분에 저희가 이거 1인분에 왜 이렇게 따지냐면 정말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좋은 제품을 많이들 저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물가가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1인분에 5,980원 꼴로 이렇게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저희도 어필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고추 잡채 꽃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나가는 제품 그대로 저희한테 좀 덜어서 소분해서 주신 건데 상당히 좀 알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도 그냥 뭐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알록달록 좀 알찬 구성으로 피망과 양파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1 한 팩 더 드리는 구성입니다. 만찐남 요 분이 흑백요리사에 나온 분이죠. 네, 흑백요리사 만찐남 사천요리로 유명한 분인데 총 6인분이 나가는 구성입니다. 35,9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꽃빵 보면 이제 저희 엄마 생각나는데 엄마 또 사드려야 되겠다.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고추 잡채로 이렇게 먹는 거.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완전 좋아해가지고. 두 분 어떠세요? 맛 맛있습니다. 표현 좀. 네,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죠. 괜찮아요. 이게 네. 중국집 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덜 느끼하지 않아요? 네. 덜 느끼하다. 살짝-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오, 매콤함도 야채하고 있나요? 같이. 매콤하고 달콤하고. 조화가 잘 돼서 식욕이 좀 떨어지신 분은 식욕을 돋우는데 이런 거 평상시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가끔 드시면은 식욕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느끼하거나 너무 맵지도 않고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조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먹어봤는데 딱 알 것 같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매콤하긴 한데 너무 매운 건 또 못 먹잖아요. 근데 단짠과 매콤함의 조합이 왜 조합을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싶은데 이거에 대표 오늘 식사하고 오셨나요? 항상 네. 식사를 못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여유롭게 식사를 좀 하고 왔는데. 진짜요? 네. 장사광이 조금 편안할 때 드셨군요. 네, 그다음 얹힐 뻔했어요. 아까 잠깐 빠져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최근에 스촨성의 주도를 갔다 왔는데 충칭을. 거기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우리화된 음식인가요? 네, 거기는 완전 그러니까 마라탕, 우리 장문 허거의 이제 중심 도시라 진짜 건물마다 허거집이 있더라고요. 네. 맵죠, 거기는. 네, 그래서 입맛에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허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그래요? 이제 한 번 먹고 질려가지고 한 2달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그거보단 현지에서 드신 맛있다. 것보다 더 맛있다. 중국에서 파는 음식보다 맛있다. 예. 중국집보다 맛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요 구성이
35,900원 1인분에 5,980원 꼴이니까 여러분 꼭 끼니 거르지 마시고 요거 알짜게 이렇게 간편하게 해가지고 밥이랑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밥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꽃빵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죠? 근데 이과도주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곁들이면 더 맛있을 것 같죠. 금상첨화. 이과도주. 어울리는 술이 또 페어링이 그렇죠. 있죠. 페어링이 있죠. 예. 연태고량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방송인에서는 술을 광고는 못 하는 거겠죠? 아마도 술 광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다른 얘기인데 할까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있습니까? 제가 술을 잘 못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셋이 술 광고하면 그렇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는 네, 사양하겠습니다. 술은 편하게 먹고 싶어서. 편하게 먹고 싶어서. 아니, 이것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곁들이면 어떨까? 반주식으로. 근데 음식의 맛이 없으면 사실 그런 페어링 되는 술도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근데 일단 그만큼 좀 입에 잘 맞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삼성 노트북 코어 i7 가지고 왔는데 요거 최초 50만 원대, 59만 원대 구성입니다. 5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어요. 15.6인치 네, 풀 HD A급 리퍼 제품이고요. 1년 무상 보증입니다. 윈도우 11. 약간 무게감은 있는 편이에요. 네, 있는 편인데 솔직히 그렇게 가볍게 집에 놓고 쓰시는. 그러니까요. 집에 놓고 쓰셔도 되고 근데 가지고 다니기에도 그렇게까지 무리가 되는 그런 무게감은 아닙니다. 지포스가 장착이 돼 있다라는 게 굉장한 포인트가 되겠죠. 8세대 램 16기가 또 1.2TB 15.6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 가격을 항상 저희가 IT 제품 갖고 올 때도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계속하고 뭐 메모리 뭐 이런 얘기하지만 IT 제품은 지금 뭐 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최대한 저희가 좋은 가격에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노트북 코어 i7 최초의 59만 8천 원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 할인된 가격이니까 최근에 이제 D램 값 오르고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가격이 워낙에 오르니까 요 메모리하고 부품 가격만 저 59만 8천 원대에서 3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저렴하게 저희가 좀 가지고 오는 건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뭐 노트북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대 굉장히 합리적이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특징적인 업종 조금만 더 짚어볼까요? 뭐 오늘 상황에서 약간은 좀 아쉬운 감이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해졌던 건 아니고요. 아까 통신 장비도 말씀해 주셨고 건설 쪽도 오늘 사실 괜찮기는 했는데 건설도 건설인데 시멘트 쪽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삼표 시멘트 뭐 상한가 일찌감치 좀 가고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성수동 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재개발 자산 이슈. 네. 자산주 뭐 이슈가 있는데 개발하면 이제 개발 이익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삼표 시멘트가 아마 천호동 쪽에도 아마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은 우측에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 성수동에도 이제 땅을 갖고 있어서 그 이슈가 좀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 우리 한동안 그 천일고속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천일고속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무도 올라갈 때는 말하는데 내려갈 때는 잘 얘기 안 하죠. 그래도 꽤 많이 지키고 있네요. 아직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할 때 36,000원이었는데 24만 원이면 아직도 10배는 아니지만 한 7, 8배 좀 지키고 있네요. 동양고속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개발 이슈잖아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한다고. 비슷한 건데 이제 이게 이슈가 이제 선거철 되니까 누가 나와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거죠. 요 올라갈 때는 오세훈 시장이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지금은 이제 누가 돼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 잘못하시면 우리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크니까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도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까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도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캐나다 잠수함 이슈가 있고 뭐 폭스바겐이 없으면 이거 우리 쪽에 이제 유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침에 또 전해진 이슈이기는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잠수함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둘 다 잠수함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잠수함의 70%는 하나오션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보다는 잠수함에는 하나오션이 조금 기술이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필리조선소 그 예전에 이제 그쪽에서 필리조선소 사장님이 미 해군 장성 출신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말이 물건을 따오겠다. 미국의 잠수함 프로젝트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설계도를 가져다가 만드는 것만 한마디로 OEM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진심입니다. 하나그룹은 미국 진출에 굉장히 진심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진심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독일이 미스가 되면 캐나다가 얼마 전에 반반할까 뭐 갑자기 짬뽕 반 짜장면 반도 아니고 반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김정은 장관이 갔다 오고 나서 예. 반반은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반반 얘기한 캐나다 그 관리부는 공부를 안 했다. 예, 그 반반하면 정비하기도 힘들어요. 그거.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한 군데서 해야 돌아가면서 순환 정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하나오션이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으로 붙을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뭐에 강하냐면 이제 지상 구축함 이런 것들 지상함은 이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회사가 이걸 좀 나눠 갖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이슈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우리가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엔 그걸 안을 내면서 결국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다, 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령이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하기가 편하겠죠. 네. 예, 무슨 부루톨리법인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법을 아마 조만간에 개정한다고 해서 개정이 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멘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뭐 그 외 딸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HD 현대중공업을 매우 좋아합니다. 엔진 사업부를 품고 있다. 개인적인 어떤? 예, 개인적으로 네, 예, 좋은 분석까지? 회사죠. 예. 그 내일인가요?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예상이 된다. 예, 그것도 기대감이 좀 반영됐어요. 그렇죠. 예. 1호 그래서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 공개가 임박했는데 오늘 그래서 원전도 오늘도 네, 좀 조금 강한 게 있었고 조선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 시장 전략 좀 조언의 말씀 이런 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오늘 분위기 왜 변동성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뭐가 있을까?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 이슈 계속 나오는 건 뭐 당연히 상수로 두고 물가 발표가 오늘 밤에 CPI 네. 또 있기도 하고 그 G7 정상들 비축유 방출 대책 논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인 것 같아요. 네. 화상회의로 네.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긴 있고 좀 한 네.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런 거 계속 하면 좋죠. 뭘 비축유 해야죠. 아. 근데 실행을 하는 걸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하면 문제죠. 근데 이게 환개입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풀든 안 풀든 중요한 게 아니라 풀 의지가 있냐를 계속 타진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세 개 나라가 미국은 일단 오케이 했고 뭐 세 개 나라 정도가 한다니까 이걸 조금 더 설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오늘 더 안정적인 것 같고 CPI뿐만 아니라 또 3월 17일, 18일 가면 또 FOMC도 있고 16일 날은 또 그 GTC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익 실현보다는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건 이제 반도체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삼성자이언트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저기 이제 저 이상한 작은 종목 갖고 계신데
홀딩 전략 하라 그래서 했는데 내일 빠졌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가 홀딩하라 그랬는데 야나 빠졌어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매크로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단계. 지금 매크로가 지금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큰 불이 끝나면 잔불 정리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개별 종목 이슈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별 종목 반응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오늘 통신주 올라온 것도 보면 반응한 거죠. 예, 호재 원래 이게 큰 악재가 있어서 태풍이 불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반응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증거다. 네, 증거다. 그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거는 유효하다. 빠질 때 뭐 좀 매수하고 올라갈 때는 좀 버텨주고. 그러면 이제 비중을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조정할까를 고민하셔야지. 아 이게 뭐 아유 모르겠다 방치하시거나 뭐 아니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나 이러면 계좌는 한두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한 30% 그냥 남들보다 더 손해보고 마이너스 나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조심. 네. 함부로. 네. 섣불리 뭐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 이제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내마녀의 날 2부였다 치면 이제 내일이 본 그 날이니까 뭐 이런 것도 오늘 변동성 보면 내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본부장님이 한 말씀도 글쎄요. 내일 열린 대로 또 하셔야죠. 오늘 다 끝났는데.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는 네. 그 만기 날은 그닥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유가가 급등락을 하면 뭐 그거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예,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에 가지고 뭐 함정이 폭발했다. 뭐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기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심한다는 정도까지 포함해서 아까 변동성이 있으니까 오늘 장중에도 우리 코스피가 한 3% 변동한 거 아닙니까? 예, 위아래. 그렇죠. 이제 이것이 좋은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10%에서 5%, 3% 이렇게 변동이 줄면은 견딜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에 내일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CPI가 정확히 3.0이 나올지 2.9가 나올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나오더라도 해석을 또 여러 가지를 할 거니까 그 자체는 너무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다음 날 반등합니다. 맞았어요. 맞았죠. 맞히셨어요. 예. 네. 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마이너스로 했다가 플러스로 확 바꿨습니다. 종가에 크진 않지만 그럼 내일 뭐 그렇게 뭐 빠지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 흔들더라도 만약에 오늘 이제 느낌이 상승했는데 상승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올랐다가 떨어져서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차라리 내일 전략 후강이었으면. 내일 만약에 빠졌다가 올라가면 또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보합에서 시작해서 그냥 좀 평안한 장세가 좀 됐으면 좋겠다. 내일은 좀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장세이기를 대표님의 말씀이 맞기를 또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이건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